안녕하세요. 골돌 자녀교육입니다. 오늘은 제목을 눈으로 공부하는 아이, 귀로 공부하는 아이 이렇게 정해보았어요. 아이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르고 또 학습 방법의 효율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. 아이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. 부모가 내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. 나와 내 아이는 얼마나 다를까? 또 내 공부 방법을 내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?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과 내 아이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 아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. 저의 친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저의 친정에는 형제 자매가 오빠, 나, 그리고 여동생, 남동생 이렇게 4명입니다.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엄마가 아이가 4명이니까 책을 사주면 다 같이 보겠구나 생각하시고 그 당시 금성 출판사 책을 위인전, 역사책, 또 문학책, 과학책을 사주셨어요. 오빠와 저와 또 여동생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했었는데 막내 남동생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테이프랑 같이 되어 있는 전래 동화를 테이프로 듣고 책은 별로 보지 않았어요. 아빠는 교육에 별 관심이 없으셨고 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동생에게 왜 테이프만 듣고 책은 안 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. 그렇게 다들 공부하고 성인이 되었답니다.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막내 동생과 우연히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. 자기는 귀가 엄청 예민하다고, 그래서 보는 것보다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잘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.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엄마는 그 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남동생에게 누나 형들처럼 왜 책을 안 보냐고 그렇게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. 나 같았으면 아마 테이프만 듣지 말고 책을 보라고 강요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저는 활자로 된 것을 봐야 기억이 잘 됩니다.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꼭 책도 같이 보면서 하곤 합니다. 돌아보면 제가 영어 듣기 평가를 힘들어하고 또 영어를 잘 못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집에도 보면 제 딸아이는 귀가 엄청 예민합니다. 장애가 있지만 귀로 듣고 귀로 들은 것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. 둘째 아들은 또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학습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공부하는 방식이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제가 아는 한 아이는 암기 과목 공부를 할 때 엄마랑 계속 얘기하면서 암기를 하곤 했습니다. 그 아이 엄마도 계속 암기하는 것을 도와주고 엄마가 거의 같이 다 외울 정도로 물어봐 주었다고 합니다. 서로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고 또 답하면서 공부할 때 공부가 더 잘 되는 아이였습니다. 그리고 밀폐된 공간보다는 거실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.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아이였습니다.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여러 종류의 책을 찾아보고 혼자서 알아가는 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. 하나를 알아가는 것에 왜 그럴까 늘 고민하고 그래서 책으로 궁금한 점이 해결이 잘 안 되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. 과학고등학교 다닐 때도 화학은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계속 질문하면서 의문점을 해결했다고 합니다.
거실에 나와서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잘 되는 아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.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1 때 장학금 받은 돈으로 독서실 책상을 하나 사달라고 해서 아이 방에 독서실 책상을 놓아두었습니다. 독서실 책상이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. 그리고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다른 생각도 더 많이 나고 힘들다고 해서 말하면서 외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가 조용해야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었는데요. 제 아이도 과학고 다닐 때 학습실에서 공부할 때는 귀마개를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. 엄마가 공부하는 방식이 아이와 비슷하거나 같으면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지만 엄마의 공부 방식이 아이와 너무 다른 경우 왜 그럴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이에게 엄마의 공부 방법을 강요하게 되고 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야단치게 되기도 합니다. 저도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참 많았구나 생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홈스쿨 할 때도 애가 잠이 많아서 깨우는 것이 엄청 힘들었어요. 아침에 몇 번을 깨우고 또 깨우고 한 번 깨우면 바로 일어나지도 않고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. 요번에 집에 있으면서 만약에 8시에 일어날 일이 있으면 알람을 1시간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계속 틀어놓는 것입니다. 전 사실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면 알람 한 번만에 일어나는 편이기에 왜 그렇게 1시간을 일어나기 위해 힘들게 하냐고, 너 과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,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. 과고 다닐 때 점호를 하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났지만 거의 아침 운동 시간은 비몽사몽간이었고 밥 먹고 아침 자습할 때쯤 잠이 깼다고 합니다. 이제서야 홈스쿨 할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아침에 왜 그렇게 깨우기 힘들었는지 아이가 또 왜 그렇게 못 일어났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. 한 번만에 빨리 안 일어난다고 얼마나 야단치고 나무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아이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안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내 방식대로만 아이를 다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것은 생활적인 면에서 다른 것이었지만 공부 방식에 있어서도 나와 내 아이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에 대해 또 부모인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